청양 화성 농공단지에 있는 한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부부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당진 송화급의 한 중학교와 홍성 홍보급에 있는 학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4곳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청양군 군정질문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 특혜 의혹과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시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도박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불신임을 받은 윤용관 홍성군 의회 의장이 이달 말 사퇴할 전망입니다. 윤 의장은 자진 사임과 행정소송 취하를 권고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veryone knows I'm passionate. Know why? Look at how passionate Koreans are. 등번호 7번을 단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매력 7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그 7가지는요. 열정과 창의성, 똑똑함, 빠름, 애교, 재미, 화려함입니다. 손흥민이 출연한 한국관광공사의 이 홍보 영상이 최근 너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니까 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매력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준비도 슬슬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길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당진학교와 홍성학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선 송화급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17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데 이어 다음 날 1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의 같은 학년 26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등을 파악 중입니다. 홍성에서도 지난 17일 홍부급의 한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후 학원생과 가족 등 10명이 다음 날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원의 원어민 강사로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당진 중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 홍성초등학교 2곳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청양 화성 농공단지에 있는 한 업체에서 불이 나 4명이 사망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9일 오전 9시 50분쯤 청양 화성 농공단지에 있는 한 농업법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시신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밖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1명은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등 50여 명이 투입됐으며 소방차와 닥터헬기 등 장비 18대가 동원됐는데요. 불은 컨테이너 한 동을 완전히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망자 4명은 모두 부부 사이인데요. 곡물 적재함을 만드는 업체의 운영자 등으로 지난해 농공단지에 입주해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선 흉기와 함께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통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싸우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다는 목격자 신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사망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도국 정선영 기자와 함께 화재 사망사고 짚어봤습니다. 올 한 해 청양군의 정책과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점검하는 군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특혜 의혹과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시기 등이 논란됐는데요. 네,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청양군 의회 임시회 첫날, 나인찬 의원은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벽돌공장 건물주와 사전에 약속한 뒤 땅을 매입하고 주지 않아도 될 보상까지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의회가 토지 매입을 반대하자 군수가 지역 주민이 현수막을 내걸어 의회에 항의하도록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의회를 농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폭거라는 게 설명하십시오.
이에 대해 김군수는 근거 없는 발언이며 특히 군민을 선동했다는 지적에는 의회가 군민을 설득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군정 지휘 시간이에요. 그죠? 군정 지휘 시간에 군정 지휘 시간은 뭐 우리가 폭거를 했느니, 뭐 선동을 했느니, 불법을 했느니 군수님 책임지세요. 그거는 책임집니다. 책임지십시오. 분명히 내가 책임집니다. 예, 그 예. 부분은. 김군수의 코로나19 상생지원금 100% 지급 발표 시점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군수는 지난달 13일 의원들이 강원도로 견학을 떠난 상태에서 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김군수는 의회 의장과 통화에 동의를 구했다고 했지만 한미숙 의원은 의회를 무시한 발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화로 의장님 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도 뭐 재난지원금 100%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전화로 그거를 그랬더니 협의하셨다는 거죠. 함께 지금 만드는 말씀하신 청양, 것이? 더불어 행복한 미래라는 군수님이 외치시는 청양군의 슬로건이 9월 브리핑으로 인해 퇴색되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양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관내 거주자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종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관내 거주자 공무원 현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양군 공무원의 약 20%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 중에서도 105명은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군정질문 기간에는 농촌인력 부족 문제와 산업단지 폐수 처리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청양군 의회 임시회는 22일 조례 제정과 개정 처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도박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용관 홍성군 의회 의장이 이달 말 사퇴할 전망입니다. 18일 열린 의원회의에서 윤 의장은 자진 사임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의원들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사퇴 번복에 따른 의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후 윤 의장이 군의회를 상대로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장직 자진 사임과 소추하 등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윤 의장의 사퇴 결심에 따라 군의회는 앞서 새 의장에 선출된 이선균 의원이 남은 임기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기계 운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충남 농업기술원 백동주 농업기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수 백동주입니다. 네, 먼저 농업기계 안전사고가 10월과 11월 수확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수확철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체 사고 1121건 중 31%인 34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유형 중 71%에 해당되는 795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안전지침 준수와 수확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유형을 안내하였습니다. 네, 농업 현장에서는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주시죠. 네, 컴바인의 경우 상하차 시 디딤판은 충분한 폭과 강도를 가져야 하며 차량 높이의 4배 이상의 길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확 작업 시에는 가을철 우천에 따른 작업장의 굳은 정도를 확인해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로 진입은 저속 차량임을 감안해 무리한 진입을 피하고 교통신호 준수, 방향지시 등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수확철 무리한 농작업은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기적인 휴식과 위험 상황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에 집중하며 농업기계 사용이 많은 수확철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계 안전수칙과 관련해 백동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몽유 도원도를 그려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안견 선생 추모제가 서산 지곡면 안견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는 서산 출신인 안견 선생의 업적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서산문화재단과 안견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날 술잔을 대표로 올리는 제관으로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 신응식 안견기념사업회장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의장은 서산 지역 최초 여성 제관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도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가 도내 지역 아동센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정태영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총장은 19일 도청에서 충남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 아동센터 18곳을 대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개선과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화급 가항리 이반 주민들이 당진 축협 사료공장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 마을의 기피시설인 사료공장과 선호시설인 경일대 이전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진시가 사료공장 이전과 경일대학교 이전을 동일 지역에 동시에 추진해왔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사료공장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경일대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 간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 당진시 행정의 직무 태만이거나 업무 과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당진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읍내동에 위치한 사료공장의 소음, 악취, 경관상의 문제로 이전 요구가 거세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항리 이반의 사료공장 이전을 추진했다며 주민들은 당진시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료공장 이전을 막을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축협 측은 사료공장 때문에 경일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경일대 이전에 대해 사료공장 문제를 거론하며 조건부 허가를 냈다면서 이는 사료공장이 경일대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충남도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당진시가 축협과 경일대, 충남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길 요구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 당진 축협 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해 개발 행위 허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일대 이전지가 확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성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A 기자가 일반 음식점 허가권과 관련해 취재를 하던 중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기자에게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군청 직원 830여 명의 수사 청원 등을 토대로 A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낚시를 위해 서해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밀물에 차량이 잠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령 해경은 이달 들어 오천항에서만 차량 12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주차장에 공간이 없어 썰물로 잠깐 드러난 저지대에 무단 주차한 차량이 밀물에 침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 비상대응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사업장 가동 시간을 단축 조정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충남도는 경기 등 인접지자체와의 협력, 자발적 사업장 배출 저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벼 산모작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부여의 한 시설하우스 농가가 토마토와 벼에 이어 최근 5위까지 수확해 벼 산모작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미는 국내에서 재배 기간이 가장 짧은 쌀 품종으로 해당 농가는 이양 84일 만인 지난 8월 수확을 마쳤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빠르미를 활용해 토지 염류 농도를 낮추고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